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조물에 대해서 보정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구조물을 사진 촬영을 이제 많이 하실 텐데, 구조물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수직 수평에 관련된 거거든요. 보통 지금 보시는 건물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를 보고 찍기 때문에 위로 가면 갈수록 건물이 좁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잡기가 좀 어렵고요. 가급적이면 이 수직, 지금 한번 기준선을 한번 해보면은 자를 꺼내고 이렇게 기준선을 내보면 요 앞에 보이는 요 창문의 이 배열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면서 수직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평, 이런 멀리서 보이는 그런 수평 부분, 이런 것을 잡아주는 것이 건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사진을 보정하면 조금 더 편안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찍으면서 이거를 수평기를 이용해서 수평을 잡아가면서 사진 찍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대중으로 대략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후보정을 해서 잡아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평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잡아서 찍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삼각대를 이용해서. 그런데 보통 여행을 하면서 찍게 되면 본인의 감각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의 감각에 수평 수직 부분을 잘 맞춰 보시고 촬영한 다음에 후보정에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또한 특징은 햇빛이 비치는 부위와 그늘진 부분의 차이점입니다. 맑은 날씨에 찍다 보니까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만 이 상황에서 촬영할 때 주의할 점은 이 밝은 부분이 하얗게 날아가지 않는 그런 노출값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 밝은 부분이 하얗게 날아가게 되면 나중에 후보정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디테일함, 그 다음에 색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정해봐야 그렇게 좋은 질감의 사진을 얻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 부분을 좀 많이 조금 어둡게 하면서 노출을 조절한다고 해서 어두운 부분을 너무 어둡게, 지금 정도면 보정이 가능한데 이거보다 더 어둡게 촬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의 그림자 부분도 어느 정도 건물의 형태가 잘 보이고, 그리고 밝은 부분이 화이트로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노출값을 잘 조정해서 촬영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대리석 같은 그런 어떤 질감의 표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찍으시면 파란 하늘에 대리석의 부드러운 색감을 얻어낼 수는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진 보정하면서 나오는 사진들 보게 되면 채도를 엄청 낮춥니다. 그래야 질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정하면서 채도 조정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건물이 지금 형태에서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조금 당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를 회전하면 하단 부분이 좀 불안정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지 마시고 건물을 살짝 왼쪽으로 늘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를 선택합니다. 전체 선택은 컨트롤 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선택을 하시고 자유 변형을 선택합니다. 편집 메뉴에서 자유 변형. 그러면 외곽에 8개의 포인트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곡이라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면 왜곡이라고 하는 건 여기 모서리에 있는 각 포인트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늘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막 늘리게 되고, 또 다른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것이 이 왜곡에 해당하는 메뉴입니다. 자,
취소하기 위해서 컨트롤 Z를 누르고 다시 자유변형 도구. 자유변형 도구는 단축키가 컨트롤 T입니다. 프리 트랜스폼 해가지고 T의 이니셜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외곽에 8개의 포인트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왜곡 선택하고 좌측 상단에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 수평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Shift 버튼을 같이 누르고 살짝 느려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서 가운데 창문들이 일렬로 쭉 배열되는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늘리면 이 건물이 약간 지금 원래 상태보다 약간 늘리니까 건물이 약간 상하 부분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위쪽 부분으로 조금 당깁니다. 살짝 원래 상태로. 그러면 조금 더 길고 웅장한 느낌의 건물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완료가 됐으면 더블 클릭이나 아니면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건물의 균형은 다 잡았어요. 그래서 안내선은 지우겠습니다. 안내선을 지우려면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지우셔도 되고, 지금처럼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했을 때는 컨트롤 버튼 누르고 안내선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눈금자 부분으로 드래그 하시면 안내선이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눈금자도 가리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눈금자 요걸 다시 체크.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고, 체크를 다시 풀면 지금은 이제 눈금자가 가려진 거죠.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영역 표시 부분도 있죠. 영역 표시 부분도 해제하기 위해서 영역 해제 또는 선택 메뉴에서 보게 되면 선택 해제 또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D.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그 톤 조절입니다. 전체를 밝은 쪽과 어두운 부분의 톤을 살짝 줄여줍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로우라는 필터를 열어서 밝은 영역 부분을 좀 밝게 해주고 어둡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부분을 밝게 해주고, 그래서 대비 콘트라스트 대비를 살짝 줄여주는 거죠. 자,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를 꺼내고, 자, 밝은 영역은 다시 말해서 어둡게 해준다 그랬죠. 밝은 영역은 좀 어둡게. 자, 그래서 농도를 밝은 영역을 좀 더 준 거예요. 이게 흰색이면, 이 밝은 영역이 흰색이면 아무리 내려도 어두워지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상태와 지금 0일 때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끌어내렸을 때 지금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은 반대로 밝게 해야겠죠. 자, 밝게 끌어올립니다. 플러스로. 자, 이 정도. 그래서 원래의 대비 효과보다 조금 줄어드는 그런 농도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고건물은 채도를 낮춰주는 것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채도를 줄여줍니다. 채도를 살짝. 너무 많이 줄이면 흑백이 되겠죠. 이렇게 흑백보다는 약간 줄이는 방면으로만 선택하셔도 그 고궁 같은 경우 오래된 건축물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톤 곡선을 이용해서 좀 더 밝게 빼줍니다. 살짝. 그 다음에 밝은 쪽은 이쪽까지 다 같이 밝아졌죠. 그래서 이쪽에 밝은 쪽 영역 부분을 이렇게 조금 눈금 하나를 더 추가해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밝은 영역은 그대로 남아요. 어두운 영역 부분. 이 정도의 색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에 있는 색감이 이런 부분에 있는 색감은 밝아지고 저 위에 쭉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화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대로 있고 이쪽 어두운 부분은 조금 밝아지는 형태입니다. 자, 확인. 자, 이 상태죠. 자, 컨트롤 Z를 통해서 원래 상태. 굉장히 대비 상태가 콘트라스트 대비가 굉장히 큰 상태고,
자, 컨트롤 시프트 Z를 눌러서 카메라 롤을 적용한 상태. 자, 이 상태로 가면 두 개의 대비가 조금 줄어드는 이미지를 색감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블랙을 좀 찾아줍니다. 자, 확대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확대 툴로 바뀌죠. 확대 도구 클릭 드래그.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블랙이 어딜까요? 이쪽 안쪽보다는 여기 H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좀 블랙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를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곡선을 꺼냅니다. 곡선은 단축키가 컨트롤 M이고요. 이미지에서 조정 곡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M. 자, 그 다음에 블랙 스포이드 좌측에 있는 거죠. 하단에 있는 좌측에 있는 스포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블랙이 되어야 될 부분을 스포이드 끝부분을 위치한 다음에 클릭.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 블랙이 되면서 전체가 다 어두워졌죠. 자, 확인해 볼까요? 다시 원래 상태를 보고, 자,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끌어내린 다음에, 자, 블랙을 찾기 전 컨트롤 Z, 블랙을 찾아준 후 컨트롤 시프트 Z. 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밝게 해줍니다. 자, 컨트롤 M 곡선이죠. 중앙 부분을 클릭해서 약간 끌어올리고, 네, 밝은 쪽은 살짝 내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도 대비 효과를 조금씩만 줄여주면 돼요. 자, 이 정도로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선명 효과, 우리가 마스크를 줬었죠. 마스크가 아니라 선명 효과 언샷 마스크. 그래서 130 정도 주고 확인 누릅니다. 자, 언샷 마스크 어떻게 주는지 보겠습니다.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대 툴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컨트롤 Z를 하면 언샷 마스크를 주기 전 컨트롤 시프트 Z 하면 언샷 마스크를 준 후. 자, 그러면 조금 더 선명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하나 더 우리가 지난번에 선명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 하이패스를 적용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확대를 해보고, 자, 하이패스를 주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합니다. 배경 레이어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 네, 배경 복사 상관없습니다. 확인 눌러서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 복사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필터 기타에 보게 되면 하이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패스 선택. 지난번에 그 선명효과 줄 때는 2.5 정도, 반경을 2.5 이하로 2에서 2.5 정도 사이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라인과 라인의 어떤 그런 대비 효과를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높였어요. 7 정도 해서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표준에서 겹쳐보기를 오버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오버레이. 자, 그러면 요 배경 복사 레이어 앞에 눈 부분을 클릭해서 눈을 끕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해서 눈을 확인합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축소해서 볼까요? 이렇게 좀 확대 축소하다 보면 약간 결이 보이는 찌글찌글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컨트롤 플러스나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정확하게 라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확인해 보시고 배경 복사 앞에 눈 아이콘을 다시 한번 껐다가 켜봅니다. 조금 더 선명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레이어를 합치겠습니다. 우측에 레이어 창 우측에 이렇게 그 메뉴 부분을 선택해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이렇게 해서 합칩니다. 자, 축소해서 볼까요?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작업 내역을 여셔서 작업 내역이 없으면, 여기 우측이 없으면 여기 창 메뉴에서 작업 내역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 내역을 열어서 메뉴에 이미지 부분의 아이콘을 클릭. 이게 원래의 사진이고요. 원본 사진이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보정한 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물을 보정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순서를 보면 먼저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직 수평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는 부분과 햇빛이 비치는 부분에 대한 콘트라스트 대비 효과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어두운 영역은 조금 밝게, 밝은 영역은 조금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 고건물이라서 채도는 좀 낮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곡선 등을 이용해서 조금씩 밝게 하면서 약간씩 보정했죠.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를 찾아주는 거. 그래야 전체적인 느낌이 좀 무게감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한번 보정을 해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건물 사진을 한번 꺼내보시고 수직 수평부터 맞춰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찍은 사진이 그대로 보기 좋았었는데 보정을 하니까 더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장을 해 놓을까요? 다른 사진 먼저 작업을 하고 나중에 제가 따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거리에 있는 등나무 꽃이죠. 이런 창가에 매달려 있는 꽃인데 지금 이 사진도 보게 되면 밑에서 위를 보고 찍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줄어들었죠. 그 각도가 위가 좁고 하단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쪽 창문의 틀이 이쪽 창문의 틀보다, 우측 창문의 틀보다 많이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자유변형 도구를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균형 잡기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눈금자를 꺼내시고 컨트롤 R입니다. 눈금자를 꺼내시고 먼저 수직 수평을 라인을 클릭 드래그해서 수직 수평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여기는 밑에 부분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벌어져 보이고 여기는 딱 맞죠. 그러면 여기도 조금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서 라인을 당겨오고 또 좌측에서 라인 당겨서 이렇게 맞춰 봅니다. 자, 축소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 창문틀 보면 왼쪽으로 늘려야 되고 오른쪽으로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단으로 조금 늘려야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은 컨트롤 누르고 A를 누르던가 아니면 선택 메뉴에서 모두 선택한 다음, 자, 이제 균형 잡기니까 자유변형 도구 편집에서 자유변형 도구 컨트롤 T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시는 게 작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아까 메뉴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왜곡을 선택했었죠. 자, 왜곡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모서리에 있는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조금 당겨 봅니다. 자, 이만큼 당겨야겠죠. 그래야지 이 라인이 맞으니까. 자, 우측 상단에 있는 포인트를 클릭하고 쭉 드래그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자, 당기니까 왼쪽에 또 이렇게 끌려가서 더 당겨야겠죠. 왼쪽 포인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당깁니다. 자, 우측도 조금 더 당깁니다. 이거를 최대한 맞춰 주셔야 돼요. 수직 수평을. 자, 그 다음에 하단으로 좀 내려야겠죠. 자, 하단으로 조금 내립니다. 하단으로 수직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클릭하고 드래그 할 때 Shift 버튼을 꼭 추가로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느 정도 맞았으면 자, 엔터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안내선은 다 또 지우겠습니다. 안내선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해도 되고 아니면 안내선이 많으면 보기에서 안내선 지우기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작게 보기에서 다시 한번 전체 선택 컨트롤 A를 누르던가 아니면 사각형 윤곽 도구로 클릭 드래그 하면 되겠죠. 이게 아까
뭐 이쪽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당기고 밑으로 당기고 하다 보니까 창문이 약간 위아래 폭이 줄어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왼쪽 라인이 맞나? 예, 맞긴 맞네요. 자, 그러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상하 방향으로 늘릴 거예요. 근데 위로 늘리는 것보다 밑으로 늘리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창문 틀에서의 여기 벽의 공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붙이면 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밑으로 조금만 당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변형 도구를 꺼내옵니다. 컨트롤 T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하단에 있는 포인트를 클릭해서 끌어내리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끌어내리면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다 같이 비례대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비례대로 커지는 게 요 CC 버전에서는 자동적으로 어느 부분을 클릭을 하더라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비례대로 축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단으로만 비례를 지키지 않고 하단으로만 키우기 위해서는 Shift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Shift 버튼을 누르고 클릭 드래그합니다. 자, 이 정도로.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괜찮으면 엔터나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가이드라인 해제 컨트롤 D라고 그랬죠. 컨트롤 누르고 D. 자, 이 사진에서는 색감을 이제 명도는 좀 밝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도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등나무의 보랏빛과 그다음 앞에 있는 노란색 계열의 어떤 색감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 채도를 높일 겁니다. 창문 틀은 이 상태가 좋은데 채도를 올렸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로우를 엽니다.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자, 먼저 채도를 끌어올려 봅니다. 그 다음에 명도, 톤 곡선 있죠. 톤 곡선을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밝기를 조정합니다. 밝기를 조정. 그 다음에 다시 기본으로 오셔서 밝은 부분은 놔두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해줄게요. 그래야 조금 무게감을 좀 어두운 부분이 좀 있어주면 밝은 쪽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 사진이 안정감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안개 현상 제거를 조금 더 해줄게요. 그럼 뭔가가 조금 더 선명함이 느껴질 거예요. 자, 이 상태 채도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예, 이 정도. 활기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나무 틀이 많이 색이 채도가 강해지지 않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나무 틀. 그래서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온도도 한번 높여볼까요? 자, 조금만 따뜻한 계열로. 그러면 조금 전체적으로 따뜻하면서도 이 보라색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진 않겠죠. 자, 확인. 자,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농도, 명도 단계를 한번 보기 위해서 컨트롤 M 곡선을 꺼냅니다. 그 다음에 중간 톤을 조금만 밝게 해서 환한 이미지의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확인 누르고. 자,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 경우 수직 수평, 대각선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작업을 하시면 안정감 있으면서 편안한 그런 사진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건물 사진을 촬영을 하시고 나서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수직 수평 같은 것들이 잘 맞는지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나중에 보정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사진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